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웹툰 상담소 현장을 찾아주신 여러분 정말 감사드립니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는 오늘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김민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웹툰 상담소를 포함해서 웹툰 페스티벌 현장에서 항상 객석에서만 참여하고 무대 위가 처음이에요. 함께하는 모습 보면서 정말 다양한 관심사를 가지고 웹툰에 대한 애정을 가지고 많은 분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행사라 제가 무대에 설 거란 생각을 안 해서 그런지 설레는 마음이 가득입니다. 특히나 웹툰 상담소는 전체 프로그램 가운데도 굉장히 인기 있는 코너여가지고요. 부담을 가득 안고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주인공을 먼저 바로 만나볼 텐데요. 무사만리행으로 너무 큰 사랑받고 계시는 배민기 작가님, 딥 대칠원, 김태현 작가님 두 분 모시겠습니다. 소장님, 인턴님 입장하세요. 작가님 이쪽으로 앉으시죠. 제가 군더더기니까 옆으로 앉겠습니다. 아니요, 네, 제가 여기. 제가 사실 매년 보면 의자가 2개였는데요. 올해 3개를 이렇게 마련해 주셨더라고요. 저보고 앉으란 얘기죠. 그래서 제가 아무래도 역할이 없을 것 같아서 두 분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심리학을 전공했으니까 상담소에 유일하게 없는 심리학자 역할을 맡겠다. 그러나 심리 얘기는 안 하겠다. 왜냐하면 아직 학생이기 때문에 그렇게 그냥 농담을 드렸는데 실은 객석에 앉는 것처럼 의자 하나 놓고 여러분들 입장에서 함께 대화 나누는 상담소에 찾아온 상담자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내담자, 그죠? 상담해 주신 두 분과 내담자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바로 두 분에게 마이크를 넘겨볼 텐데 두 분 얼마 만에 만나신 거죠? 되게 오래된 것 같은데요. 오, 그래요? 정말 오랜만이네요. 네, 한 7시간 만에. 세상에 얼굴 잊어버릴 뻔했겠어요. 7시간씩이나. 7시간 전에 만나서 뭐 하셨어요? 어제도 그 작가님들과 이어지는 뒤풀이로 네. 속과 머리를 조금 망치고 있는데요. 오늘 지금 10분 전에 정신 차리고 이제부터 좀 상담에 진지하게 한번 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좀 컨디션 어떠세요? 저 어제 도망가가지고 저는 지금은 괜찮습니다. 좀 많이 충전돼 있는 상태입니다. 다행입니다. 소장님 컨디션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우리 인턴님께서 잠깐 뭘 놓치셔도 소장님이 부여잡아 주실 겁니다. 그죠? 자, 그럼 두 분 먼저 한번 이번 웹툰 상담소 어떤 마음으로 임하시는지 말씀 좀 해주세요. 네. 잠시만요. 준비한 거랑 좀 달라가지고 제가 좀 당황을 좀 했는데요. 네, 아유 제가 준비한 걸 알고 있거든요. 자, 그럼 다시 요거 편집해 주세요. 자, 두 분 작가님 그럼 오늘 두 분이 먼저 서로 이야기 나누시면서 아마 자연스럽게 매년 시작하셨으니까 올해도 어김없이 두 분 말씀 나누시며 출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떠세요? 네, 좋습니다. 예, 저는 웹툰 상담소의 소장 역할을 이제 저희 4년째 하고 있는데 지금 딥 그리고 제칠원 그린 스릴러 작가 김태환입니다. 네, 저도 웹툰 상담소 소장님 같이 하고 있는 인턴 배민기입니다. 반갑습니다. 이야기 이어서 나갈까요? 네, 우리 웹툰 상담소가 올해 또 다시 또 열렸어요. 이게 작년까지 하고 사실은 안 할 줄 알았는데 어느새 이렇게 브로맨 쇼와 더불어서 좀 우리 웹툰 상담소가 좀 부산의 시그니처 코너가 되어가고 있는 것 같은데 그 이유가 뭘까요? 매해 그 얘기를 하지 않나요? 매년 이제 올해만 하고 올해가 끝일 거다. 올해가 끝일 거다. 지금 한 5년째 하고 있잖아요. 제 생각에는 후배 작가들이 아직 대안을 못 찾은 것 같아요. 우리 말고 빨리 대안을 찾으면 올해 마지막을 꼭 장식하겠습니다. 네, 제가 생각할 때는 다른 코너들이 그만큼 더럽게 재미가 없어서 계속 살아남아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좀 드는데요. 사실 우리가 이렇게 오랫동안 상담소를 해 오다 보니까 뭐 많은 신인 작가님들 혹은 지망생분들, 학부모님들까지도 종종 감사의 메시지 같은 걸 좀 전해받기도 하거든요. 요렇다는 건 그만큼 좀 실제로도 조금씩은 도움이 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 뿌듯함도 느끼고 어쩌면 그런 가능성 때문에 이 코너가 또 올해 또 다시 한번 열린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좀 드는데요. 지금부터 한번 상담을 받아 보도록 할 건데 하기 전에 되게 좀 긴장되니까 박수 한번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첫 번째부터 한번 시작을 해 볼 텐데요. 보통 이럴 때 첫 번째 그러면 상담 누구 하실 분 있어요? 이러면 손 잘 안 들거든요. 처음은. 혹시 모르니까 한번 여쭤보죠. 그래도. 한번 네. 열어볼까요? 계세요?
이럴 줄 알았다. 그러니까 네, 네 없네 안 계시네요. 아니 그래서 없을 것 같아서 제가 어제 이제 디프리 자리에서 같이 있던 그 웹툰 전공 대학생분들의 이야기를 듣다가 고민을 하나 제가 받아온 게 있었는데 그 친구는 이렇게 오랫동안 웹툰 작가를 목표로 달려오다가 최근 들어 PD 쪽 일이 하고 싶어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유가 있냐라고 했더니 친구들과 협업을 좀 하면서 작업을 만들다 보니 어떤 피드백이나 기획 이쪽에 자기가 흥미를 많이 발견을 하고 그쪽에 재능이 좀 있다라는 걸 느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전부냐라고 했더니 사실 웹툰 자체를 그리는 것도 너무 힘들기도 하다라는 얘기를 주셔서 그렇구나. 그러면 어제는 어제대로의 얘기를 조금 하긴 했습니다만 저는 우리 소장님의 이 부분 웹툰 전공을 하다가 웹툰 PD 쪽으로 가시는 분들이 사실 꽤 있잖아요. 지금 이 상담자분의 말에 약간 답 같은 게 있어요. 웹툰 그리는 게 너무 힘들다. 사실은 의외로 포인트일 수가 있어요. 그리는 게 힘들고 지금 그런데 내가 피드백을 해서 반영되는 거는 반영된다고 스스로가 그렇게 생각하는 그렇죠, 거죠. 그렇죠. 스스로가 그렇게 생각하는 반영되는 거는 반영돼서 이제 작품이 나오는 거는 아 괜찮다. 그러니까 힘든 일은 싫고 지적질만 하다가 작품 나오면 동참하겠다 이 말이거든요. 아니 근데 그렇진 않 되게 진지하게 말씀하셨어요. 되게 진지한 눈빛으로. 그리고 그분이 그 군대 생활할 때 분대장 출신이었는데 분대장을 하면서 되게 그런 걸 좀 이렇게 기획을 하고 무언가를 주도해서 만들어 나가는 거에 내가 재능이 좀 있구나라는 걸 좀 느꼈대요. 너무 안 좋게 보지 마세요. 현장에서 직접 질문을 들으신 배민기 작가님이 눈에 비친 네. 그 상담자분은 실제로 PD적 자질이 좀 보였다라고 저는 들리는데 맞나요? 그분이 말하는데 자신감이 있어서 좀 그렇게 어. 보이기도 했었고요. 사실 우리 소장님의 명언이 하나 있거든요. 뭐예요? 그러니까 무능력한 웹툰 작가는 하나의 작품을 망치지만 능력이 없는 웹툰 PD는 100개, 200개의 작품을 망친다. 이런 얘기를 정말 명언이네요. 예, 네. 하셨는데 반대로 얘기를 해줬습니다. 능력이 아주 좋은 PD는 100개, 200개 작품을 성공시킬 수가 있으니 이렇게 작가 하다가 내가 너무 힘들어서 포기해서 떠밀리듯 업계로 이렇게 PD나 이쪽으로 가는 사람들보다 웹툰 PD를 하려고 마음을 먹고 준비를 해서 가는 사람이라면 더 좋은 PD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정도로 술 취해서 어저께 그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네, 그런 진지한 얘기였거든요. 네. 소장님 생각은 조금 더 말씀해 주시죠. 일단 제가 조그만 제작사에서 이제 웹툰 총괄 업무도 하고 제가 따로 뭐 PD 업무도 하는 게 있는데 PD 출신들 중에 실제로 그림을 그렸던 또는 작품을 했던 사람들이 되게 많기는 해요. 되게 그런 비율이 되게 많기는 하죠. 많기는 한데 일단 PD의 역할이 되려면 어떤 작품 자체를 피드백을 잘하는 거는 그 전체 업무 중에 극히 일부분입니다. 대부분은 작가들의 마감을 관리하고 이 계약서를 보고 하는 능력이 더 뛰어나야 되고 제일 중요한 PD는 어떤 걸 잘하는 것보다 어떤 걸 못하지 않는 게 더 중요해요. 그러니까 피드백을 잘하는 것보다 피드백을 해서 어떤 작가가 상처 입지 않는 게 되게 중요해요. 작가 입장에서는 PD가 어떻느냐면 저 회사 자체예요. 회사의 얼굴이고 회사 자체예요. 그러니까 이 PD가 만약에 작가한테 조금 좀 나쁜 말을 한다든지 아니면 너무 강압적으로 한다든지 해가지고 분란이 생기면 이 회사 자체의 이미지가 안 좋아지는 거기 때문에 되게 PD들한테 교육할 때도 그런 부분을 되게 조심해서 하고 또 의외로 그림을 그리고 온 PD들이 이 정도도 못해 해가지고 작가들한테 오히려 함부로 하는 경우도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되게 조심해서 근데 거의 대부분의 웹툰 회사들이 오기 전에 이 교육은 되게 시킵니다. 시키고 지금 당장 실력이 없는 작가들라 해도 이 작가가 나중에 평생 어떤 작품을 할지 모르잖아요. 모르는데 이 작가 지금 당장 실력이 안 좋다고 해서 작가한테 함부로 대한다든지 하면 이 작가 평생 할 작품을 우리 회사 입장으로는 놓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이런 걸 부드럽게 이야기하는 능력, 그가 메일을 하나 보내더라도 또 부드럽게 좀 보내는 능력 이런 뭐라 할까 소양이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처음 PD로 입사를 하고 준비를 할 때는 아마 부푼 마음을 안고 드라마 증세를 찍자나 우리 한국 드라마 오늘 웹툰 같은 거를 봐도 되게 막 열정적인 캐릭터로 시작을 하는데 사실
이 PD님들이 상대하는 우리 작가라는 직업의 이 인간들이 저도 작가지만 좀 사회성도 아무래도 조금 왜냐하면 사회생활 크게 하지 않으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뭐 좋다 나쁘다는 얘기는 아니고 그냥 사회성이 조금 부족한 사람들도 꽤 있고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대화가 아예 되지 않는 경우들도 종종 있거든요, 사실. 그래서 이런 작가님들을 상대하다 보면 그런 열정적인 신입 사원도 결국에는 나중에는 또 약간 그런 게 되지 않나라는 느낌도 그렇죠, 좀 그렇죠. 있는데 그렇게 되기도 합니다. 또 그리고 그게 조금 작가들하고 약간 거리를 두는 게 더 좋을 때도 있어요. 제가 봐서는 네. 너무 이렇게 작가하고 친밀도가 친해버리면 좀 뭐랄까 객관적인 상황 파악을 못 할 때도 있거든요. 이렇게 근데 말씀을 쭉 듣다 보니까요. 출판사에 그 출판을 주로 관장하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이 작가들을 섭외하고 또 관리하고 책이 나올 때까지 애를 쓰실 때도 마찬가지라고 들었어요. 작가 출신의 글을 쓰던 사람만이 그 작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의 마음을 잘 이렇게 다스려서 또는 잘 다독여줘서 끝까지 쓸 수 있게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그런 역할을 하는 거래요. 네. PD도 비슷한 역할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지금 드네요. 이게 군대로 따지면 작가들은 해병대예요. 최전선에 가서 뛰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PD들은 뒤에서 보급부대죠. 네. 얘네들이 아, 총이 떨어지지 않고 그냥 네. 밥 먹는 게 떨어지지 않고 계속 이걸 보급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설사 전선에서 실패하더라도 안전하게 빠질 수 있게 만드는 게 모든 작품이 성공하지 않거든요. 근데 네. 실패하더라도 이 작가가 최대한 마음이 안 다치는 최대한 덜 피가 흘리는 쪽으로 후퇴하게 만드는 것도 PD들의 능력이에요. PD들이 되게 유명한 작품만 하는 것 같지만 대부분은 실패하는 작품을 합니다. 그러면 이 작가가 최대한 마음이 안 다치게 전선에서 빨리 퇴각시키는 게 퇴각을 잘 시키는 PD가 저는 좀 유능한 PD인 것 같거든요. 그래야 다시 회복시켜서 또 전장으로 힘차게 나갈 수 있으니까. 잘하는 네. 작품을 뭐 해서 인기 작가가 되는 PD가 되면 자기는 뭐 어깨는 으쓱하겠지만 진짜 유능한 PD들은 실패한 작품을 퇴각을 되게 질서정연하게 덩케르크처럼 질서정연하게 퇴각시키는 PD들이 좋은 PD들이에요. 제가 이 부분 너무 중요한데요. 배 작가님 어떠세요? 저는 지금까지 PD의 역할을 중대장으로 생각했던 사람들은 생각을 다시 해봐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네, 그런 거죠. 네, 보급 부대. 네, 저는 이 작가님들께도 조금 당부드리고 싶은 게 계속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좀 소통이 안 되는 작가님들이 점점 많아지다 보면 어떤 이유로 주로 소통이 안 될까요? 아무래도 뭐 최근에 제가 들었던 사례를 하나 보자면 작가 계약에 보면 처음에 받는 그러니까 제작비죠. MG 미니멈 개런티가 있고 거기에 따른 배분율이 있어요. 그런 배분율이 근데 뭐 커뮤니티 같은 데서 보면 MG는 이 정도 받아야 되고 뭐 RS 배분은 이 정도 해야 이게 좋은 계약이다라는 게 많이 올라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신인 작가분들도 자기들이 다 그런 계약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렇지 않은 거에 대해서는 불공정 계약이다. 이렇게 우리는 이렇게 계약하면 안 된다라고 박혀 버리면서 일을 실제로 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그래서 어떤 회사는 우리가 MG를 좀 많이 줄 테니 RS는 뭐 5대5로 하자 이런 식으로 MG가 많으면 RS가 줄어들고 아주 당연한 이치죠. 뭐 RS가 높으면 MG가 작은 그런 것처럼 서로 이거 선택하고 합의를 해서 조율을 해 나가는 것이 계약이고 결국은 이 일을 해야 자기가 작가로서도 클 수 있는 건데 머릿속에 어떤 완벽한 어떤 이상향이 딱 있고 거기에 맞지 않으면 이거는 아니라고 하는 분들이 좀 꽤 계세요. 커뮤니티 내에서도. 그래서 그러니까 대화가 안 되는 거죠. 그 업체랑 이런 일들이 계속 이어지다 보니까 예를 들어 지금 K사 같은 플랫폼은 작가 개인이랑 계약을 거의 안 해요. 그동안은 아주 자기가 힘들게 작가님 하면서 힘들게 계약을 해오다가 이제는 제작사와 플랫폼이 계약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B2B잖아요. 엄청 편한 거야. 그 플랫폼 입장에서도 지금 K사가 이렇게 하고 나중에 예를 들어 N사 같은 경우도 이렇게 바뀌어 버리면 우리 같은 개인 작가들이 점점 더 힘들어지는 무조건 제작사를 통해야만 할 수 있는 상황이 올 수도 있거든요. 물론 그렇진 않겠지만 그래서 그런 걸 비춰봤을 때 우리 같은 작가들도 조금 이런 생각을 조금 열린 생각을 가질 필요도 있고 그리고 그 제작사 혹은 PD님들을 존중해야 될 필요가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 서로가 그렇게 하면 아마 소장님이 말씀하셨던 어떤 이상적인 그런 관계가 생기지 않을까라는 저는 그런 입장입니다.
네, 지금 오늘 아마 이 방송을 좀 보신다면 어제 이제 술이 잔뜩 취해서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진심 어리게 주신 조언 플러스 또 이 현장에서 또 하나의 어록을 남겨주신 이 보급부대가 되어야 하는 PD의 역할에 대해서 신중하게 생각해 볼 수 있을까 아닐까 싶어요. 어떤 자질을 하면 한마디로 인성, 성향적인 게 가장 중요하다라는 핵심 키워드를 좀 전달드리면서 첫 번째 상담은 마무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상담은 현장에서 질문을 받나요? 아니면은 또 네, 현장에서 질문 주실 분이 계시면 언제든 손 들어주세요. 무대 위로 뛰어 올라오셔도 됩니다. 네, 손 드셨습니다. 마이크 건네드릴게요. 일어나서 먼저 간단히 자기소개 해주시고 질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반갑습니다. 안 켜고 주셨나 봐. 어떡하지? 제 거 드릴까요? 자, 마이크를 좀 켜주시면 좋겠어요. 아마 안 켜진 것 같아요. 아유, 나옵니다. 안녕하세요. 네, 부산에서 그림 공부하고 있는 서어진입니다. 실례지만 어떤 고등학생, 반갑습니다. 대학생? 대학생. 네. 이제 작가는 그림이 좋아서 시작한 사람이 대부분이니까 이제 대부분 좋아하면서 그림을 시작을 하잖아요. 근데 오히려 좋아하는 만큼 원하는 성과가 안 나오면 약간 슬럼프가 온다던가 약간 마음이 좀 착잡한 그런 경우가 많으니까 그러면 이제 이미 좀 10년 이상 작품을 하신 작가분들께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뭔가 극복하는 방법이 따로 있으신지가 궁금합니다. 아우, 질문 감사합니다. 성함 다시 한번 정확히 얘기해 주세요. 서어진입니다. 어진 양. 어진님, 미래의 우리 유망 작가 어진님의 질문인데요. 두 분한테 먼저 여쭙고 싶어요. 각각 지금 몇 년 차십니까? 제가 2008년 네. 데뷔니까 이제 15년 차. 15년 차. 네. 소장님, 99년에 어우, 데뷔했으니까 네. 이제 막 세지 말까요? 네. 네. 괴롭네요. 셀 수 없습니다. 자, 이렇게 10년 훌쩍 넘기시고 셀 수 없을 만큼 오랜 작업하셨는데 첫 번째 슬럼프가 온 연차는 언제였나요? 요즘요. 셀 수 없는 횟수가 지나고 난 다음에서야 그러면요, 배 작가님은요? 저는 연재 중에는 사실 슬럼프를 느낀 적은 없거든요. 네. 너무 쳐내기 바쁘니까 연재 중에는 슬럼프를 느낀 적이 없고 새 작품을 시작할 때 그러니까 1화를 만들 때는 늘 힘들었기 때문에 그게 또 딱히 슬럼프라고 생각하지 않아서 슬럼프가 언제 인상적인 슬럼프는 없었던 것 같은데 근데 그도 그럴 것이 저는 고등학교 2학년 여름 방학 때 처음 문화생 생활을 시작하고 그 이후로 지금까지 계속 그러니까 만화인들 사이에서 자라왔어요. 전부 만화 그리는 형들 누나들이었기 때문에 단 한 번도 제가 제일 잘 그렸던 적이 없었던 거죠. 늘 잘 그린 형들 있어서 그래서 뭔가를 크게 내가 지금 잘 못하라는구나 이런 걸 크게 느낀 적은 없는데 압박이 별로 없었군요, 스스로. 그렇죠. 네. 내가 못하는 건 당연하다라는 생각이 좀 음. 있어서 근데 다만 조금 힘들어서 뭐 옆에 있는 태환 형이나 뭐 여기 앞에 계신 이상신 작가님도 계시지만 선배들한테 얘기를 하면 그때 들었던 인상적인 말은 있어요. 어떤 거요? 슬럼프는 기억이 정확하게 안 나도 이렇게 우리 같은 업종이 이렇게 쭉 스무스하게 발전하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계단식으로 발전인데 이렇게 쭉 같은 속도로 가다가 갑자기 한번 싹 성장을 하고 또 이렇게 쭉 가서 성장을 이런 계단식 발전을 한다고 하던데 그래서 슬럼프라는 건 어쩌면 지금 계단 끝에 이제 한 발 오르기 직전 그래서 내가 보는 눈이 높아지면 그런 슬럼프가 올 수 있다. 하지만 눈이 높아지면 손은 반드시 따라간다 민기야. 너가 지금 딱 요 시기에 한 계단 서기 직전이니까 조금 너무 힘들어하지 말고 더 힘을 내. 뭐 이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그게 저는 어릴 때 너무 인상적이었었고 그 말을 평생 계속 좀 가슴에 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슬럼프가 올락말락 할 때쯤 그 말이 떠오르면 자연스럽게 어우, 난 이제 성장하겠는데 손이 따라가겠는데 이러면서 나아지는군요. 근데 최근에 슬럼프가 없어서 계속 성장도 못 하고 있어요. 네. 자, 그러면 최근에 슬럼프를 겪고 계신 우리 소장님 얘기도 들어봐야죠. 최근에 왜 슬럼프예요? 비밀입니다. 네. 지금 성과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우리가 이거 작업하면 뭐 그림 작가 경우에는 뭐 연재하면 12시간, 작게는 12시간, 많게는 20시간
저 정도 일주일에 거의 뭐 주 7일이라는 애들도 있고 주 6일이라는 애들도 있고 그렇잖아요. 근데 이렇게까지 장시간 일을 하잖아요. 이 정도까지 장시간 일을 했는데 성과가 안 좋다, 결과가 안 좋다 하면 이거 데미지를 안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거 인간이 그러니까 이게 지금 하고 있는 작업이 자기 자신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작업이 뭐 독자들에게 외면받든 네이버 플랫폼에 외면받으면 자기 자신이 꼭 외면받은 것 같아요. 이제 그거 틀림없거든요. 그 부분은 이거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느냐 이런 질문도 되게 많이 받는데 솔직히 말하면 극복할 방법 없습니다. 극복할 방법 없고 최대한 제가 이야기 드릴 수 있는 거는 결과가 나올 때쯤이면 이제 한 2, 3주 정도 시간이 있을 거예요. 어떤 만약 결과가 나올 때 또는 연재를 해서 뭐 경우에는 점점점 자기 인기 곡선이 하향 곡선을 타는 게 보일 거예요. 이때부터는 이제 이건 시간은 똑같이 걸려 이건 일이에요. 나랑 너무 자기 자신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이 작품에 우리가 시간을 많이 들인다고 해서 이 작품은 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하고 있는 작업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근데 결과가 안 좋은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그냥 받아들여야죠. 그 수밖에 없고 최대한 이런 거를 많이 하는 거는 좀 일상 그림을 안 그릴 때 뭐 그게 4-5시간이 됐든 하루가 됐든 좀 일상적인 일을 좀 많이 하라고 좀 이야기해 주고 싶어요. 그냥 친구를 만난다든지 아니면 아주 집에 있는 단순하게 막 청소를 한다든지 막 너무 일하고 자기를 조금 분리시키긴 해야 돼요. 이게 실패다고 생각되면 제가 할 수 있는 방법은 그게 제일 좋은 방법이에요. 조금 더 보태서 말씀드리면 상당히 지금 공감되고요. 좀 아마 서진님 같은 경우도 이제 작가가 되기 위한 노력을 하고 계셔서 그럴 텐데 저도 좀 그랬던 것 같아요. 꿈을 우리가 웹툰 작가가 되는 게 꿈이다 이렇게 너무 막연하게 이렇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 웹툰 작가가 된 이후의 삶을 생각해 본 적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슬럼프 같은 것도 꽤 왔었던 것 같거든요. 나의 절대적인 능력과는 무관하게. 그래서 이런 힘든 일을 큰 노동을 함에 있어서는 좋아하는 사람만이 당연히 할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일단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지만 조금 더 구체적인 꿈을 꾼다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나는 어떤 작품을 하는 작가가 될 거야, 아니면 작가가 된다라기보다 나는 그냥 어떤 웹툰을 만들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좀 더 구체화된 목표를 가지시면 그런 것도 조금 잘 극복해 나가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너무 막연한 꿈은 사람을 너무 피폐하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네, 더구나 웹툰이라는 장르 자체가 휴대전화 디바이스를 통해서 너무 쉽게 접근할 수 있고 그렇다 보니 쉽게 다시 안 볼 수도 있고요. 그래서 결제율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내 작품이 나는 너무 애정을 가지고 이렇게 세상에 내놓았는데 쉽게 몇 카트 보지도 않고 재미없네? 이러고 안 봐버린다는 생각을 하면 얼마나 가슴이 아플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한데, 소장님 말씀처럼 너무 내 작품을 나와 동일시하지 않는 것, 그리고 너무 꿈을 원대하게 가지지 않고 눈앞에 있는 과제들, 그거 하나하나의 작은 목표들을 좀 가지는 것, 이런 조언들로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얘기 들으시면서 아마 좀 도움이 됐을 것 같은데 어떠셨어요? 안 되면 안 동그라미 된다고 2개. 얘기하세요. 안 되면 크게 X를 그려주세요. 저희가 추가로 다시 질문 드리겠습니다. 자, 다시 다음 질문 있으신 분께 마이크를 전달드리도록 하고요. 누구든 질문 있으시면 손 들어주시면 됩니다. 두 분 손 들어주셨는데 먼저 손 드신 흰 조끼 입은 남자분께 마이크 드릴게요. 자, 마이크를 꺼서 전달하신 건지 한번 확인 우리 스태프분 부탁드려도 될까요? 켜져 있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잘 나오네요. 안녕하세요. 저 전포동에 살고 있는 26살 천현우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일단 웹툰 상담소라면서 이제 살짝 뜬금없지만 제가 요즘 장사의 신이라는 유튜브 채널을 좀 즐겨보고 있거든요. 그게 유튜브판 백종원의 골목 식당 같은 건데, 거기서 이제 그 채널 주인이 말하기를 식당이 망하는 이유는 이제 음식이 맛이 있어도 광고를 뭐 안 하면은 손님은 결국에는 안 오게 되니까
인스타를 하든 블로그 활동을 하든 뭐든 해서 광고를 해서 이제 손님을 끌어 모아야 된다는 말이 제 기억에 남더라고요. 그래서 웹툰 제가 그림을 그리고 있는데 쓰고 있는 작품이 두 가지가 있는데 이제 연재 생각으로 만들고 있는 작품 하나랑 이제 눈 감고도 그냥 막 쓸 수 있는 그런 작품 두 가지를 제가 썼어요. 그래서 인스타에 업로드를 하려고 하는데 이제 이게 연재를 생각하고 있는 작품의 캐릭터를 올리는 게 좋은지 아니면은 그냥 연재 상관없이 그냥 내가 재미로 쓴 캐릭터들을 그려서 인스타에 업로드하는 게 좋은지 어떤 게 좋은지가 궁금합니다. 네, 질문 잘 들었습니다. 지금 작품을 두 가지를 가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실제 상상해 보면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홍보를 한다라는 목표를 정확히 밝혔어요. 두 작품 가운데 어떤 게 더 효과가 좋을까요? 두 분 답변 기다립니다. 인스타툰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엑스를 정상적으로 이야기하자면 정기적으로 꼬박꼬박 올리는 게 그게 뭐 조회수가 어떻게 됐든 좋다고 저는 알고 있어요. 저는 인스타툰을 안 해봤지만 근데 아직 컨텐츠 그러니까 이 웹툰으로 홍보하는 컨텐츠 자체가 많이 쌓이지 않은 경우라면 약간 자기 그 스케줄에 너무 무리가 가지 않을 정도로 해서 어느 정도 쌓일 때까지 또는 독자들이랄지 그게 붙을 때까지 그냥 제일 정리가 잘 된 컨텐츠를 올리는 것도 한 방법인 것 같습니다. 저도 아주 비슷한 생각인데 그러니까 둘 다 본인은 재밌다고 지금 생각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아니면 둘 중에 뭐가 더 특별히 좀 재미를 느끼시는 거라면 저는 그거를 네, 업로드하는 거를 추천드리고요. 이게 재밌는데 작업하는 거는 좀 덜 재밌는 게 더 재밌어. 이렇다면 그것도 더 작업하기 재밌는 걸 올리시는 게 훨씬 더 소장님 말씀처럼 정기적으로 연재하기에는 효과적일 겁니다. 그래서 가능하다면 계정을 두 개를 해서 두 개를 다 올리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겠지만 물리적으로 힘들다면 저라면 제가 작업하면서 즐거운 쪽을 올리는 게 더 연재하기 도움이 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근데 한편 눈 감고도 그리는 어떤 그런 테마가 하나 있다고 했는데 그거는 스토리 위주가 아니라 그림체 위주의 작업인 거죠? 아니면 아주 짧기 때문에? 이제 간단한 로맨스 같은 그런 장르, 뭐 일일 드라마 같은 그런 좀 뭔가 뻔한 캐릭터가 나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아, 네. 인스타툰인 거예요? 아니면 웹툰을 만들고 인스타에 홍보를 하신다는 건가요? 이제 제가 이제 네이버 웹툰 작가를 꿈꾸고 있는데 네. 이제 네이버 웹툰 작가를 연재를 하는데 그 연재를 할 캐릭터를 그려서 인스타에 올리는 게 좋을지 아니면 그냥 연재 생각이 없는 그냥 간단하게 쓰고 있는 거기에서 만든 캐릭터를 올리는 게 좋을지. 질문이 좀 더 구체화됐는데요. 두 분 또 네이버 연재하고 계시니까 좀 더 구체적인 말씀이 가능할 것 같아요. 뭐가 좋은지는 사실은 저도 잘 몰라서 제가 하고 있는 방법을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그 웹툰은 웹툰 연재대로 하고 거기서 제가 작업할 때 사람들이 좀 좋아할 만한 컷 혹은 좀 인상적인 컷, 뭐 내가 너무 마음에 드는 컷 이런 거 한 5-6개 정도를 미리 예고편처럼 제 그림 계정에 올리거든요. 그러면 제가 물론 팔로워가 그렇게 많은 사람은 아닙니다만 몇 명입니까? 비밀입니다. 네. 제가 이따 들어가서 확인해 네, 보겠습니다. 아닙니다만 올리면 사람들이 거기에 대한 어떤 기대감 같은 걸 조금 가지시더라고요. 그래서 예고편처럼 저는 그걸 올리고 그리고 회차가 지나간 거라면 가장 사람들이 좀 좋아했던 것, 반응이 좋았던 것을 또 좀 올리기도 하고 주로 그런 식으로 저는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호기심 유발 내지는 보신 분들이 좀 리뷰할 수 있게. 네, 멘트 하나도 없이 아, 그림만 그리고 그거 뭐죠? 샵 다는 거 네네. 그것만 해시태그. 네, 해시태그 정도만 달고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러니까 이제 좀 이해했습니다. 저도 만약에 뭐 지금 하고 있는 네이버 연재가 목적이면 뭐 도전 만화나 네이버 도전 만화가 자기가 하는 메인 그게 되고 홍보하는 거는 저는 홍보를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것도 좀 그거 하지만 좀 그릴 때 중간 과정 같은 거를 탁 올렸을 때가 사람들 반응이 제일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실제로 완벽하게 에디트된 화면보다는 뭐 데생을 했다든지 아니면 뭐 배경 사진을 찍었다든지 했던
부분을 올리는 게 오히려 메이킹하는 부분을 올리는 게 사람 반응이 좋아서 저는 그런 거 위주로 올립니다. 어차피 만화는 네이버에 다 있으니까 네이버로 가서 보면 되고 인스타나 페이스북에서는 이제 그 네이버에서 볼 수 없는 과정에 담긴 거를 저는 올리는 편이에요. 형, 최근엔 거의 음식 사진만 올리셨던 것 같은데. 이거 먹고 작업했다. 사실은 나는 SNS를 돈만 많이 벌면 제일 먼저 없앨 거다. 네, SNS의 순기능을 전혀 활용하지 않고 계시는 두 분과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그런데 배 작가님은 그래도 과정 내지는 뭐 호기심을 불러일으킬 만한 그런 뭐 장면들을 통해서 조금은 쓰고 계신 거잖아요. 나름의 에고. 네, 그래서 그걸 통해서 유입되거나 아니면 좀 더 유지되는 그런 독자들이 좀 있다고 보세요? 그게 수치로 나오는 거 아니어서 음. 이렇게 뭐라고 보증할 수는 말씀드리기는 없지만, 어렵지만 그 제가 느꼈을 땐 이게 꽤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예고편처럼 올렸던 컷들이 실제로 이제 썸네일로 그 이제 뭐 며칠 뒤에 연재가 되면 그 회차의 썸네일로 사용되기도 하니까 그렇게 좀 보이는 것 같아요. 굉장히 재미있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작가 지망생으로서 질문자분께 제가 드릴 수 있는 얘기는 없지만 문득 전 들으면서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우리는 많은 홍보들을 접하잖아요. 그럴 때 눈길을 사로잡는 건 뭘까 생각을 해보니 전문 작가가 아직은 아니기 때문에 지금 뭔가를 하신다면 작가가 될 이 사람을 응원하는 마음이 들게 하면 되게 효과가 좋을 것 같아요. 네. 작가가 되는 과정에 있는 본인을 조금 보여주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어때요? 두 분 작가님 생각은 어떠세요? 약간 미완 예찬 이런 거. 그렇죠. 네. 상당히 동의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작가가 되었을 때 저 드디어 연재 시작했어요 하면 얼마나 많은 분들이 함께 기뻐해 주겠어요. 그렇죠. 그러고 보니 좋은 저도 전략. 볼 때 뭔가 되게 완성된 멋진 사람들도 좋지만 뭔가를 하나 열심히 하고 있는 사람들도 엄청 응원하면서 많이 팔로우 하거든요. 다른 지망생들도 팔로우 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 너무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두 작품 다 저희 혹시 만나게 되면 격하게 응원하겠습니다. 네이버에서도 만나시면 좋겠고요. 작가님들과. 여러분 박수 한번 드릴까요?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다음 질문을 바로 마이크 앞쪽에 계신 우리 남성분께 전달 드리겠습니다. 되네. 저는 이제 웹툰 지망생을 꿈꾸고 있는 27살 정하수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그 다름이 아니라 제가 그림은 이제 어느 정도 학교에서 전공을 해서 그림을 그리고 있는데 이제 그림을 웹툰으로 그러니까 만화로 만들려고 할 때 이제 대사도 넣고 그다음에 이야기 전개를 하려면 여러 가지 소품도 들어가고 해야 되잖아요. 쉬어가는 것도 필요하고. 근데 이제 그런 걸 해서 머릿속으로 이 장면을 조금 더 재밌게 보여주고 싶은데 이제 직접 그려내면 그냥 그림만 주구장창 있고 이야기를 표출한다는 느낌이 잘 안 들거든요. 혹시 만화를 그릴 때 이런 웹툰으로서 이야기를 전달을 잘하기 위해서 어떤 식으로 연습하면 좋을지 그걸 좀 물어보고 싶습니다. 질문 너무 좋은. 정말요. 감탄했어요.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일단 혹시 만화는 평소에 많이 보세요? 네, 만화 많이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저부터 얘기를 할까요? 예. 저 같은 경우는 저 진짜 만화를 많이 봤었거든요. 예전에. 지금 연재하면서는 좀 거의 안 보고 있긴 하지만 너무 많은 만화를 보다 보니까 제가 어떤 장면을 표현하려고 할 때 제가 봤던 여러 가지 컷들이 머릿속에서 계속 있어요. 그래서 그걸 주 뺏긴다기보다는 그러니까 그런 것도 계속 떠오르니까 그렇게 표현이 되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저한테는 비교적 크게 어렵지 않았던 표현들이 예를 들어서 원래 만화 전공이 아니고 미술 전공이었다거나 혹은 게임 일러스트 하시는 분들이 웹툰 쪽으로 이렇게 넘어온 분들도 꽤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이 어려워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그런 많이 본 경험이 없다 보니까 이 칸에서 이 칸 넘어가는 그러니까 칸세라고 하잖아요. 칸세 조절도 감이 좀 없으시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멋지게 이렇게 표현하고 싶은데 이걸 그렇게 딱 그리면 그 느낌이 안 난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정확하게 그게 뭔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제가 생각할 때는 그동안 많이 봐왔던 그러니까 이 축적된 정보들이 결국 내 표현을 만들어낸다라고 생각을 좀 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기본적인 그림 테크닉이 조금 다소 지금 부족하실 수도 있겠지만 훨씬 더 많은 이런 정보들을 조금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만화를 조금 더 많이 계속 보시다 보면 원하는 컷들을 봐왔던 그 작품들처럼
그리고 종래는 그거 이상으로 이렇게 표현하실 수 있을 거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도 제자들도 있지만 그 친구들한테 맨날 만화 엄청 보라고 얘기하거든요. 너가 이거 하려는 뭐 롤모델이 있어? 그러면 뭡니다. 이거 무조건 다 봐. 그리고 1화 뭐 똑같이 뺏겨 그리기도 한번 해봐. 이러면서 아주 여러 가지 훈련들을 하는 것 중에 만화를 많이 보는 걸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편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저도 너무 비슷하고요. 그 앞부분에 만화나 영화나 뭐 모든 뭐 소설이 됐든 모두 매체를 많이 보는 건 너무 당연한 거고, 저는 이제 표현 방법에 대해서는 머릿속에 있는 내가 어떤 느낌을 표현하고 싶은 그걸 그림 실력이 없었을 때도, 뭐 그림 실력이 나중에 조금 좋아졌을 때도 그걸 표현하려고 되게 노력을 해요. 그러니까 뭐 어떻게 비 온 다음 날을 표현하고 싶어 하며 그걸 표현하려고 되게 노력을 해요. 근데 대부분 그림 실력이 없으니까 대부분 실패하겠죠. 대부분 평소에 그렸던 것보다 안 나오겠죠. 그런데 그렇게 표현하려고 하며 묘하게 그게 독자들한테 전달이 되는 것 같아요. 저는 그게. 그러니까 이게 예를 들어 비 온 다음 날을 내가 그리고 싶은데 안 그려지니까 바꿔서 그냥 맑은 날로 해버리면 안 늘잖아요. 그렇게 하지 말고 그 비 온 다음 날에 약간 블록에 젖어 있는 물기 이런 거를 막 표현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독자들이 뭔지 모르게 느끼는 독자들이 있어요. 저는 그림을 잘 그림이 어느 정도 수준에 오르면 자기가 잘 그리는 거 외에는 안 그리려고 해요. 그런 경향이 있어. 게다가 뭐 프로 작가가 되면 더 그런 경향이 더 세죠. 그런데 가끔 가다가 보면 그림을 되게 못 그리는데 뭐가 전달이 팍팍 되는 만화들이 있어요. 그런 만화들이 대부분 그런 만화들이거든요. 그런 만화들이 또 10년 뒤에 보면 얘가 제일 많이 늘어 있어요. 근데 자기가 계속 잘하는 것만 계속 보여주려고 하잖아요. 그런 애들은 나중에 보면 거의 제자리 걸음입니다. 제가 했던 경험은 그랬어요. 공통적으로 보면 연습장 같은 것도 내가 잘 그린 것만 좀 보여주고 싶으니까 내가 잘 그리는 것만 계속 그리게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또 제 친구들한테는 그 오답 노트처럼 보여주기 위한 연습장을 그냥 따로 하나 두고, 또 진짜 연습장은 너 이렇게 몰래 아무도 안 보이게 진짜 연습장을 따로 만들어라 할 정도로 요거를 좀 분리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소장님 말씀이랑 똑같은데, 근데 그렇게 하더라도 내가 그리기 어려운 부분은 연습도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냥 그림을 연습하시기보다는 만화 자체, 칸만화, 대사 있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대사가 있고 이야기가 있는, 서사가 있는 칸만화로 연습을 하시면 내가 못 그리는 것도, 아까 말했던 비 온 다음 날 같은 그런 것도 어쩔 수 없이 그려야 되는 상황이 생기니까 그렇게 그림이 는다는 그런 말씀이시잖아요. 네. 정말 저는 그림을 못 그리는 사람인데 뭐 일치월장 늘어서 잘 그리는 사람이 되어 있는 상상을 두 분 얘기 들으면서 막 했습니다. 그 정도로 어떻게 연습하면 좋을지 생생하게 느껴졌는데, 그러면 그림을 그리는 웹툰 작가지만 웹툰에 또 다른 재미가 이 스토리라인 따라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스토리라인에서 막히면 재미있는 이야기 만드는 건 어떻게 연습해요? 그건 따로 연습할 방법이 진짜 없어 제 보여요. 경우에는 스토리를 미리 다 스릴러라서 이거 중간에 이렇게 잡아 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미 다 이렇게 완성이 된 상태에서 거의 90% 이상 완성된 상태에서 작품을 출발하기 때문에 솔직히 말하면 중간에 막히는 경우는 없어요. 연재 중에 막히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러면 그 스토리를 가장 잘 표현하기 위한 대사들도 기본적으로 머릿속에 거의 다 나와 있겠네요. 저의 경우에는 이제 제가 하는 게 극화다 보니까 거의 90% 잡았다는 거는 시놉시스를 잡았다는 말이고 세부 스토리가 다 이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아니, 근데 네. 심지어 이 형이랑 저 오래 같이 작업을 하고 있거든요. 좀 인상적이었던 건 스릴러 작품을 하시거든요. 그러다 보니 마지막 뭐 예를 들면 범인이 누군지 반전 같은 게 되게 중요한 그런 장르예요. 근데 댓글에 범인이 밝혀져 버리는 경우들이 꽤 있어요. 오, 네. 그럼 네. 잠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런 경우에는 다른 분들은 어떻게 하시는지 잘 모르겠으나 적어도 이 형은 그냥 밝혀지든 말든 내가 원래 나온 스토리대로 이렇게 작업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게 상당히 인상적이었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연재하던 중간에 리듬은 조금 뭐 싱거워질 수도 있겠지만 시간이 조금 지나서 이게 하나의 작품으로 결과가 남았을 때는 훨씬 더 완성도 있는 작품으로 여전히 남아 있는 게 저는 좀 되게 놀라웠어요. 우리나라에는 코난이 너무 많아서 이거 다 신경 쓰면
쓰려 하면 안 돼요. 정말 그럴 것 같아요. 근데 그거 쉬운 일이 아닐 것 같은 게 댓글로 야 이거 이 사람이 범인이면 정말 이거 진짜 아니다. 막 이런 댓글이 많으면 사람 범인님 나 하차합니다. 네, 나는 다시 안 볼 거야. 막 이러면 작가님 찾아갑니다. 이러면 아무래도 그거 고소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어떤 마음으로 고소하시는 겁니까? 이거는 그냥 그런 댓글이 많을 때가 있거든요. 네, 진짜요? 많을 네. 때가 있으면 살짝씩 아닐지도 모른다는 거를 살짝씩 약간 넣어줘요. 네. 근데 끝 결론은 똑같아요. 댓글 알바 풀진 않으세요. 아, 인턴님하고 저하고 알바하죠. 아닌 것 같은데 막 이 이러면서 사람 백방 아님. 이렇게. 이 사람 내가 볼 때 원장님 막 이렇게 글을 남겨두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좀 도움이 되셨나요? 추가로 궁금한 거 있으면 또 질문 주세요. 추가로 궁금한 거는 이제 궁금한 게 내용을 짜다 보면 이야기가 좀 길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때 좀 쓸데없는 거를 줄이라는 말을 좀 많이 듣긴 하거든요. 근데 그런 식으로 할 때 어떻게 줄여야 될지 그런 거에 좀 감이 좀 잘 안 올 때는 어떻게 하면 될지. 연재 중에는 사실 줄이는 게 쉽지가 않죠. 그게 조금 이게 좀 사족인 것 같아도 원래 하던 대로 하는 게 아까 김태현 소장님 말씀처럼 하던 대로 하는 게 저는 맞다라고 보는데 만들고 있는 중이시라면 얼마든지 빼고 붙였다 할 수 있는데 그 방법 중에 하나가 저는 그러니까 저 방법으로 얘기를 하자면 저 같은 경우는 포스트잇을 되게 많이 선호해요. 그래서 에피소드별로 혹은 뭐 시퀀스별로 포스트잇에 적어놓고 대사 같은 것도 여기 처음에는 여기 1번에 붙어 있던 걸 떼서 한번 7번쯤에 다시 붙여보고 그래서 한번 읽어보고 혹은 뭐 8번에 있던 걸 1번에 넣어서 또 읽어보고 이렇게 몇 가지의 그러니까 내가 하려는 이야기가 어차피 한 10개의 포스트잇으로 있으면 조합을 달리 하면서 계속 이야기를 바꿔서 하다 보면 이게 제일 재밌다라는 것도 생각이 나고 그리고 요거는 필요 없겠다라는 것도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포스트잇으로 이렇게 좀 구분을 하는 편이고 연재 이미 시작한 상황이라면 아까 김태현 소장님처럼 그냥 이게 조금 재미없어도 가야 되는 이유가 지금 제가 연재하는 무사말리행도 그렇지만 매화 무조건 다 재밌을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뭐 우리 국거리 장단처럼 강약 중강약 이렇게 아주 재밌는 게 한 1, 2, 4만 나갔으면 1, 2, 4만 무조건 재밌어야겠죠. 예. 재밌는 게 나갔으면 한 예를 들어 4화쯤에는 조금 다소 재미없는 게 좀 들어가더라도 독자들은 5화를 보게 될 거니까요. 그런 식으로 모든 매회가 재밌어야 된다는 강박에서는 벗어나시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한편 저는 그런 생각 드네요. 무사말리행 같은 경우는 그 등장인물 입이 과도하게 찢어져 있거나 네, 얼굴이 일그러져 있거나 이런 거에 대해서 초기에는 좀 얼굴 난 좀 적응 안 되는데 이런 반응이 네, 분명히 맞아요. 네, 지금은 그래서 좋아하는 분들이 진짜 많아요. 그 캐릭터가 지금 최고 인기 캐릭터. 네, 그래서 처음에는 사족이거나 또는 좀 이건 좀 너무 강한데 또는 너무 약한데였던 것이 그게 바로 이 사람의 시그니처가 될 수도 있는 일이니까 어쩌면 주변 말 모두 너무 많이 귀 기울이지 않아도 되겠다 이런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자, 답변 좀 다 됐나요? 네, 다 네. 됐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응원하겠습니다. 근데 다 질문해 주시는 분들이 네. 다 너무 질문이 구체적이고 해서 소장님 혹시 연락하신 거 아니죠 여기저기? 네. 질문하러 다들 오라고? 제대로 네. 만화를 제대로 하고 계신 분들 같아서 너무 기분이 좋아요. 네, 저도 얘기하면서 제가 모르는 분야인데도 너무 흥미진진하게 듣고 있습니다. 정말 순수 독자였는데 지금 창작자의 마음이라든지 아니면 지망자의 마음을 10분 이해하게 되면서 더 깊이 웹툰을 사랑하게 될 것 같다 생각도 들고요. 또 질문 있으신 분 손 들어주시면 마이크 건네드릴게요. 한 분의 질문을 넉넉하게 받거나 두 분의 질문을 조금 간략하게 받거나 가능할 것 같은데요. 개인적인 질문도 괜찮습니다. 그 외모 보고 너무 무서울 거라고 생각 안 하셨어요. 되게 친절하고 빠르고 신속하게 답변 드릴 테니 뭐 궁금한 게 있으면 얼마든지 물어보시고요. 귀한 시간 내주셨는데 질문 없어서 일찍 끝나면 너무 아쉽잖아요. 그럼요. 네. 저는 그러면 이거 질문 드릴래요. 사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실제로 아는 분들도 꽤 많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손 드셨어요? 네, 손 드신 분 계시면 제가 얼른 하던 말을 딱 멈추고 바로 네, 마이크 전달드릴게요. 제 질문은 따로 해도 되고 시간 있으면 질문 드리고 네, 질문해 주세요. 오늘 저 개인적인 질문인데 우리 작가님들 그 네이버 연재도 하시고 네이버 작품 프로듀싱도 하시고 했잖아요. 궁금한 게 약간 연봉 같은 거 물어봐도 돼요? 예? 뭐라고요? 연봉 수입. 네, 수입은 어떻게 지금 어느 정도로 형성이 되고 있는지 네, 여쭤보셨습니다. 궁금해요, 많이. 정말 개인적인 질문이네요. 네.
일단 이거 어떻게 말씀드려? 저는 일단 그럼 이렇게 하죠. X로는 좀 어렵잖아요. 하기는 좀 그렇고 그러면 언제 기준으로 몇 배 늘었다 이런 건 어때요? 그냥 말씀드릴게요. 네. 그냥 말씀드리면 한 연재를 하고 뭐 이럴 때는 뭐 이거는 우리 두 명만 물어보는 거니까 보통 의사들보다는 조금 더 버는 것 같습니다. 페이 닥터보다는 조금 더 버는 것 같습니다. 이럴 정도. 비행기 기장 정도, 대한항공 기장 정도고. 자, 일단 다들 비행기 기장님 얼마 받지 막 검색하고 계실 것 같은 그런 아, 생각 근데 드는데. 네. 지금은 좀 괜찮긴 한데요. 아주 오랫동안 그렇죠. 대단히 가난했었고요. 대단히 가난의 기준은 얼마인가요? 한 월 수입? 그 달에 100만 원도 못 벌던 시절이 한 7, 8년 동안 이어졌어. 그렇죠. 소장님도요? 예, 똑같죠. 네. 이 중에 제가 제일 잘 벌었는데 120 벌었거든요. 그때가 월. 형 120 벌 때 월. 제가 한 월 75 120. 정도 벌었거든요. 월. 네. 그때가 상당히 길었죠. 상당히 네, 길고 길었고. 그게 거의 제 작가 생활의 한 60~70%는 그 정도 버는 120 월 그리고 120. 또 중요한 건 지금 무사말리행은 그나마 인기가 좀 있어서 그렇지만 이 이후의 작품들이 또 제가 대단히 가난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지금 딱히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근데 궁금하네요. 그렇게 대단히 다시 가난해진다면 그 다시 종전으로 돌아갈 만큼 급격히 떨어지기도 하나요? 그렇죠. 아, 그렇죠. 예측이 전혀 안 되는군요. 안 되죠. 다만 이제 이런 쌓여온 데이터가 이런 걸 하면 그래도 가능성이 조금 높겠지라는 것 정도는 감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다른 신인 작가님들 프로듀싱도 지금은 하고 있고, 네, 그게 신인 작가님보다 조금 나은 것 같아요. 시장을 보는 눈이라고 봐야겠네요. 그거는 아무리 내가 좋아하는 작품이고 작업이지만 이 시장은 형성돼 있기 때문에 이 시장에서 내가 아무리 애정해도 이거는 다수의 독자들에게 사랑받기 어렵겠다 하면은 과감하게 속으로 품는 거죠. 내놓지 않는 거죠. 그 네. 첫째 날 컨퍼런스에서 잠깐 나왔던 얘기 중에 하나가 그 조석 작가님 있잖아요. 마음의 소리 했던 조석 작가님 정말 우리나라 최고의 작가님인데 코미디 장르가 아닌 걸 했을 때 그 명성에 못 미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어요. 그래서 다시 지금 연재하는 게 너는 개그만 하나 그려라라는 작품으로 다시 큰 인기를 얻고 있는데 제목부터가 굉장히 이유가 느껴져요. 너무 네. 그런 걸 잘 이용하시는 분인데 저도 이제는 독자들이 저한테 배민기라는 작가한테 원하는 게 뭔지 조금 알 것 같거든요. 그래서 나는 이제 이런 거를 해야 되는구나라는 게 좀 느껴져요. 그래서 네, 그렇게 일단 해 나갈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그러고 보니 소장님 스릴러 하신 이유도 예? 바로 난 스릴러는 스릴러를 해야 되는구나. 네. 근데 이제 보면 이제 우리 정도 이제 작가들은 어떤 걸 아느냐면 이게 뭐 우리도 이제 다음 작품이 실패할 수 있잖아요. 실패했을 때 빠질 각을 빨리 캐치해요. 이제 끝내야 되는구나. 이거 더 하면 우리도 손실이고 회사도 손실이고 이렇다. 빨리 끝내고 이 마음을 떨쳐내는 기술은 이제 좀 그게 뛰어나기 때문에 그만큼 돈도 뭐라고 할까 좀 아낄 수 손실을 줄일 수 있는 거죠. 손실을 네, 줄일 수 네, 있는 네. 거죠. 제가 전 작품을 44화에서 조기 종영 시켰기 때문에 지금 무사말리행은 180화씩 할 수 있는 그렇죠. 그렇죠. 네. 근데 이거가 되게 중요한 게 이거 안 되는 작품을 계속 끌고 있으면 거기서 누적에서 발생하는 가난을 감당할 수 없을 겁니다. 아까 첫 번째 질문 답변이랑 비슷한 내용인데 이게 만화가 그러니까 너무 막연한 꿈이었으면 나는 이 작품을 해야 돼. 무조건 이 대하 드라마를 완성시켜야 돼라는 생각이 있으면 완성하시면 됩니다. 예, 가치가 거기 있으면 당연히 완성하시면 그게 제일 좋고 그게 아니라 우리처럼 이렇게 가난한 생활형 작가들이라면 돈을 벌어야 되기 때문에 이게 돈이 안 벌린다 하면 잽싸게 끊고 다만 형편없이 마무리를 지으면 안 되겠죠. 최소한의 어떤 서사는 갖춘 채 출구 전략을 잘 짜서 마무리를 하고 빨리 다른 작품으로 넘어갔던 것이 어쩌면 지금까지 그래도 이 바닥에 살아남을 수 있었던 비결인 것 같아요. 너무 씁쓸하네요. 근데 저는 말씀드리면서 굉장히 현명하다는 생각도 했지만 독자 입장에서는요. 독자들은 웹툰에서 물론 작품성도 보죠. 스토리라인의 재미도 일상에 큰 의미를 줄 수 있겠지만 무엇보다 삶의 쉼표예요.
지치고 피곤할 때 그냥 문득 쉽게 내 손에서 아주 판타지의 세계, 스릴러의 세계, 재미의 세계로 여행시켜주는 좋은 키인데 그 키로서의 역할을 잘 해내고 계시기 때문에 독자가 많은 거잖아요. 그런데 독자가 없다는 건 그 재미 역할을 많이 못하고 있다는 거니까 그걸 잘 종영하고 더 재밌는 거 주시는 게 감사한 일이죠. 저는 정말 그렇게 생각합니다. 너무 위로가 되는 말씀이시네요. 정말입니까? 감사합니다. 자, 질문 주신 분 답변 충분히 됐나요? 아유, 감사합니다. 앞쪽에 계신 분도 마이크 전달 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평소에 웹툰을 좀 자주 보는 그냥 독자로서 웹툰 관련해서 좀 질문을 평소에 하고 싶었던 게 있었는데 크게 한 두 가지 정도가 있는데, 하나는 아까 저분이 질문 관련해서 이제 댓글 같은 거를 봤을 때 그 댓글에 너무 휘둘리면은 아예 작품성이 무너질 수도 있으니까 그거를 크게 휘둘리면 안 된다고 하셨는데, 근데 이 댓글 중에서는 그 진짜 뭐 완전히 휘둘리면 안 되겠지만 어느 정도 독자들의 피드백, 결국 보는 건 독자들이니까 독자들의 피드백을 받으면은 어느 정도 수용을 하면 더 높은 작품성이 나올 수도 있다고 생각은 하거든요. 그래서 좀 이런 작가분들은 이 댓글을 보고 피드백을 꽤 많이 반영을 해서 하는 작가분들이 많으신지, 아니면 아예 그것도 전혀 관련 없이 그냥 묵묵히 처음 예정했던 계획대로 연재를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지, 뭐 예를 들면은 이제 뭐 제가 대표적으로 보는 것 중에 캐슬이라는 작품은 이제 스릴러는 아닌데 이제 좀 추측하고 이런 게 또 많다 추리물. 보니까, 예, 네. 그래서 진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댓글 중에 코난 분들이 되게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다양한 그 가능성이 높은 댓글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걸로 이제 추측들을 많이 바꾸기도 하고 그런 작가분들이 많으신지, 아니면 그냥 묵묵히 하시는 작가분들이 많으신지 그 좀 궁금합니다. 제가 이야기하면 이 아까 그렇게 이야기한 건 제 장르인 스릴러, 어떻게 끝이 완전히 정해져 있는 스릴러에 한해서 그런 거고요. 지금 배민기 작가가 하는 완전히 액션만 하라는 듯이 뭐 아까 말했던 캐슬 같이 그냥 그것도 거의 액션이죠. 스릴러라기보다 느와르 액션이죠. 느와르 액션이나 이런 거는 독자들 반응도 보면서 조금 그런 거는 독자들과 같이 호흡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런 좀 너무 자기는 억수로 멋지게 그렸는데 이 독자들 이 캐릭터 자체가 인기가 없다 싶으면 좀 약간 조기 강판시키기도 하고, 또 인기가 없을 줄 알았는데 지금 그 황제처럼, 지금 무사말리의 황제처럼 인기가 너무, 이 스토리 작가도 예상 못할 정도로 인기가 있어 버리면 더 부각시키기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거는 아까 말했던 건 제가 악수 스릴러라는 아주 제한된 장르만 그렇다고 저는 봅니다. 저도 동감이고, 대부분 아마 작가님들이 그 정도는 하실 거예요. 뭐 생각지도 못한 어떤 캐릭터가, 예를 들어 주인공 친구가 인기가 너무 많아졌으면 확 이렇게 좀 붐업을 시키기도 하고 더 많은 분량을 주기도 하고, 이건 비단 웹툰뿐만이 아니라 뭐 방영 중인 드라마라든지 이런 데서도 그렇게 할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웹툰을 더 흥하게 만든다면 저는 얼마든지, 너무 큰 틀이 무너지지 않는 선에서는 얼마든지 수용할 생각입니다. 앞으로도요. 그러면 내용 스토리적인 거는 그런데, 그럼 나머지 예를 들어 독자들이 뭐 그림체가 너무 바뀌어가지고 이제 그게 조금 거기에 대해서 비판하는 글이 아마 많다거나, 대표적으로 제가 또 보는 작품이 시네탑이라고, 이제 그건 한 15년 정도 연재한 진짜 인기 항상 네이버 최상단에 있는 작품에 이제 그런 스토리도 세계관도 되게 방대한 작품인데, 이게 한 몇 년 전부터 이제 계속 스토리도 좀 엉망으로 돼가고 있고 또 그림체도 바뀐다 이런 것 때문에 독자들의 비판이 진짜 많거든요. 그건. 그리고 또 이 어시 분들도 또 그게 뭐 계속 바뀌고 그림이 다 맡기는지 그런 것도 비판이 많은데, 그렇게 3년 내내 꾸준히 비판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또 비판받는 방향으로 고치지 않고 이어나가는데, 그런 쪽의 수용이나 이런 거는 전혀 뭐 안 하는 편인지 그런 것도 좀 궁금합니다. 일단 제 생각을 말씀드리자면, 저는 댓글에서 나오는 어떤 집단 지성이 전부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침묵하는 다수가 90%는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너무 과한 비판을 하는 의견은 저는 조금 멀리하는 편이라, 어쩌면 시네탑 작가님도
그렇게 생각할 확률도 좀 있을 거라 생각하고, 그리고 15년이잖아요. 15년이라는 시간은 그림을 하나도 그리지 못하는 사람이 처음 펜을 잡더라도 15년이 지나면 아마 저 정도 그릴 거예요. 진짜요? 네. 저도 지금 시작하면 15년 뒤. 네. 15년 뒤에 뵙겠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든지 그림도 충분히 바뀔 수 있는 상황이고, 그림체라는 것은 작가가 생각하는 그 미학적인 의미와 독자들이 기대하는 바는 항상 같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 작가는 자기가 성장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독자들은 변화, 또 마음에 안 드는 변화라고 생각한다면 대단히 아쉽지만 지금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이고요. 시간이 조금 더 지나면 다시 아마 그 작가는 더 성장할 거고, 그러면 다시 또 이게 맞아지는 상황도 곧 올 거라는 저는 생각합니다. 그 정도의 믿음 같은 게 없으면 계속 이렇게 15년 이어나가기는 좀 힘들 거라 생각하거든요. 소장님 생각은요? 저는 방금 친했다며 15년이나 된 것도 지금 방금 되게 놀랐습니다. 지금 한 작업을 15년 했으면 애가 태어나서 거의 중학생, 고등학교 1학년까지 되는 시간인데 그동안 굉장한 시간이에요. 굉장한 시간 동안 그렇게 한 작품을 연재한다는 건 그림체가 똑같으면 더 이상한 거죠. 15년. 그게 똑같거나 이러면 이상한 거고, 저 스토리 부분에 대해서 모르겠으나 그 피드백을 반영하느냐 어떻느냐. 근데 그림체도 일종의 이게 사람과 같아가지고 점점 나이가 들고 성숙하고 이건 변할 수밖에 없어. 15년 정도 기간이면 충분히 변할 수밖에 없긴 한 것 같아요. 제가 봐서. 네, 저도 순수 독자로서 저는 살짝 이런 생각도 보태봅니다. 실제로 지금도 보시는 분들 수가 현격히 줄지 않았다면 꽤 개연성도 있고 재미도 유지되고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좀 해보게 됩니다. 15년 대단하네요. 정말 중학교 3학년이죠. 고등학교 갈 나이만큼 내 작품을 키웠다는 게. 15년 뒤에 뵙겠습니다. 배민기 작가님. 저 오늘 시작하겠습니다. 자, 지금 시각이 2시 57분 26초를 지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벌써 꽉 채워 1시간을 함께 달려왔습니다. 한 분께 더 질문 드릴 시간은 충분치 않아서 여기서 마무리할 텐데요. 두 분은 웹툰 상담소의 마지막을 항상 말씀하시며 헤어지시지만 오늘 보니 마지막은 묘연한 것 같습니다. 내년에 뵙겠습니다. 두 분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두 분 작가님께 진심 어린 말씀 내어주신 데 대한 감사드리고요. 참여해주신 객석에 계신 분들께도 감사의 마음 전하고 싶습니다. 자, 제가 지금 감기 걸려서 목소리 별로 안 좋은데 여러분도 환절기 감기 조심하시고요. 이 가운데도 오늘 즐거워서 점점 컨디션이 좋아지고 있는 저의 근황을 전하며 다음 순서 예고 드립니다. 바로 김우섭 작가님의 드로잉 토크쇼가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